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 전국에 계신 애국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입니다. 한 주 시작됐습니다.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만 우리 뒤뜰에서 귀뚜라미가 울더라고요. 귀뚜라미 가을의 전령사라고 합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항상 가져다 주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령사라고 해야 될까요? KBS 전 해직 기자 이영풍 기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좀 편히 쉬셨어요? 예. 뭐 서울에 계셨어요? 아니면 또 부산 좀 갔다 오셨어요? 서울에 있었죠. 그렇구나. 그래요. 주중에 정말 열심히 또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주말에 좀 에너지 푹 충전하고 풀 충전한 다음에 우리 멸콩TV에서 쫙쫙 풀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우리 주요 채팅창에서 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만 또 저희 이번에 또 용산에서 추석 선물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추석 선물 안에 봤더니만 우리 추석 선물 세트 한번 보셨죠? 우리 사진 한번 우리 장필이 뒤에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케이. 네. 그리고 이게 뭐 저한테 보내주셨겠습니까? 우리 멸콩TV 제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멸콩TV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함께 어떻게 보면 즐기고 또 풍성한 추석 나누라고 또 김건희 여사님과 또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보내신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쓰여주셨어요. 넉넉한 추석 명절입니다. 밝은 보름달과 함께 행복한 명절 보내십시오.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멸콩TV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보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안 보여요 라고 지금 되고 있는데 이제 조금 좀 가까이 좀 드릴까요? 네, 이렇게 드렸고요. 지금 제가 제 앞에 하나하나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뒤에 그림을 한번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지난 금요일 날인가 저희한테 집에 왔는데 저희 집에 주말 동안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보고는 하나 둘 집어 가셨어요. 집어 가셨어. 예. 집어 가셨는데 네네 그 위에 이렇게 보면 술 2병 그리고 이 위에 보면은 대통령실에 보면 잼 그리고 또 핸드크림 그리고 또 이쁜 무늬가 새겨진 손수건 이런 것들 이렇게 그 전국에 있는 것들을 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집에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저희 선물들 제가 한 5개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그림 좀 띄워주시고요. 다시 저희 화면으로 돌아주시면 되겠는데. 네, 좋습니다. 요거 이게 오얏 핸드와시. 그러니까 자두 핸드와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 씻을 수 있는 거, 화장실에 두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거. 또 그리고 이거는 담양 매화 핸드크림. 다 이렇게 대통령실 마크가 팍팍 찍혀 있습니다. 담양에서 온 매화 핸드크림입니다. 핸드크림. 네, 핸드크림. 요거는 보자. 사과 고추장. 고추장. 야, 이건 어디 지역이 좀 안 써 있는데 보은이네요. 충청도 보은 사과 고추장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라도 무안의 양파잼입니다. 양파잼. 그리고 요거 이쁘게 돼 있는데 지금 전국에 이쁜 무늬가 새겨져 있는 손수건입니다. 손수건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둘, 넷, 5분께 저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동안 정말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많은 또 좋아요 또 많은 가입자
주신 분들 저희가 엄선해서 또 그리고 오늘 또 좋은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께 엄선해서. 제가 그 저의 작은 정성으로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그 업무로 쓰는 업무 휴대폰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 휴대폰 지금 우리 장 PD한테 남겨놨는데요. 그 휴대폰으로 해서 여기 있습니다. 010-7326-6755로 본인 유튜브 아이디와 함께 캡처한 문자와 함께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그 중에서 저희가 무작위로 골라서 5분께 제가 오늘 좀 전에 보여드린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지금 저희가 택배를 보내면은 추석 전에 아마 도착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떻게든 해서 추석 전에 대통령실에 보내주시는 작은 선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오후에 바로 쏴드릴 테니까요. 아까 올려드렸던 제 휴대폰 번호로 문자 팍팍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뭐 너무 비싼 선물 제가 드릴 능력은 안 되고 이렇게 좋은 기념품 아니겠습니까? 한번 같이 나누고 또 이번 풍성한 그 추석 때 멸콩 TV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맨날 사랑만 받았는데 작은 또 선물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가 뭐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제 쓴소리 반응소리 책이라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야, 근데 지난 주말 동안 정말 제가 정말 많은 아이템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번 주말엔 좀 아이템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한 주말이었어요. 그렇죠. 조용한 주말. 그래도 우리가 또 그 중에서 책이 마음에 드는데요. 책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오늘 3대 이슈. 이재명 문재인 방탄동맹. 이거 한번 확실히 파리벼 보겠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이 김동연 경기지사. 김동연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전 국민 25만 원 뿌리려고 했더니만 13조가 그냥 나오냐? 13조 해가지고 할 사업 하나도 못한다 임마 라고 해서 반란을 들었는데 요거 앞으로의 파장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들이 있고 지난 주말 아마 많이 다뤘을 겁니다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명품백 불기소를 권고했는데요. 이게 김건희 여사 사건이 아니고 프레임을 최재형 함정 무고 사건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재명이 문재인을 양산까지 가서 만났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김해 봉화마을을 먼저 가면서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가 고 노무현 대통령 생일날이었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도 어제 언론 보도를 보고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김해 봉화마을을 가나? 그러게. 그 추석이라서 가나? 뭐 추석 전에 왜 뭐 성묘겸 갈 수도 있잖아요. 예. 추석 때문에 가나? 뭐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민주당 내부의 뭐 이재명 세력이나 또는 밖에 있는 뭐 친문재인 세력이 지금 상당한 위기감을 가졌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우리 다 알지만 친문 세력과 친명 세력이 뭐 친하지 않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다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명 행사. 비명 행사에 뭐 친명 횡재. 그거 아닙니까?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을 하는 거지? 그러게.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된 사진들을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소위 말해서 김해 봉화마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는 그 자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사실 전직 대통령을 참배하러 갔는데 운동화 신고 가면 돼요.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운동화 신고 있던데. 그러니까 딴짓하러 간 거 아니에요? 위에는 뭐 그럴듯하게 이렇게 콤비라도 입고 가는데 운동화 신고 있지 않습니까? 운동화도 좀 이 색깔을 좀 검은색 계열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표가 안 나게 하지. 그냥 운동화 스니커즈 그대로 신고. 그렇구나. 거기 뭐 이현주 의원도 보니까 운동화
이 사진에 훤히 드러나는 그러니까 이자들이 속 내는 그 진짜 고 노무현 대통령을 참배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일단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입지를 일단 옛날 그 노사모 세력 있지 않습니까? 노사모 세력이 친문 세력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세력에 대해서 야 이거 지금 우리 싸우다 큰일 나. 지금 손잡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고 노무현 대통령 옛날 사저지만 인사하러 온 거야. 권양숙 여사도 만나보고 뭐 이런 식의 쇼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참 보니까 그거 참 그렇더라고요. 그런 저 표정들이.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양산으로 이동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양산 가서 거기서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엄청 또 친한 것처럼 쇼를 하는데 각 친문 친명계 참모들이 쭉 앉아가지고 거기 중간에 김정숙도 앉아 있고 그런 사진들 보면서 아 이자들은 참 이 국익을 생각하는 세력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지금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이제 10월 중순 넘어가면 급박한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살고 보자. 그래서 뭐 지금 언론 보도 뭐 5월 동주, 예. 정치적 이해관계가 다르지만은 그러니까. 같은 배를 타고 간다. 뭐 이런 그래서 이런 세력들에서는 국가와 국익을 생각하는 정치가와 정치인이 아니라 오로지 당리당략만 생각하는 정치꾼들의 모임이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렇군요. 그 아까 참 역시 매의 눈을 가졌다. 위에는 이제 그럴듯하게 옷을 입었는데 밑에는 운동화를 신고 간 걸 보면은 혹시 양산에 이 봉하마을 내지는 여기 평산마을에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주된 업무는 양산 통도사 놀러 간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 솔직히 저 미국이나 영국 의회 같은 선진국 의회에서 전직 대통령 뭐 산소가 있다고 해서 거기 뭐 정치 세력들이 주기적으로 가가지고 뭐 참배하고 뭐 그런 거 참 그거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그거 아닙니까? 네네. 가령 뭐 그 나라의 호국 영령이나 순국 선열을 모신 어떤 현충원, 뭐 국립묘지 이런 거 가서 뭐 저기 뭐 계절 뭐 추석이 또 다가오니까 뭐 영미 국가에서 이게 땡스 기빙 데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서 뭐 그분들의 어떤 그 호국 영령을 우리가 좀 추모한다. 뭐 이런 거 오케이. 그거 뭐 좀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뭐 기회만 되면 그거 가가지고 말이죠. 근데 보면 다 운동화 신고 있고 전혀 그런 추모의 뜻은 보이지 않고. 그렇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 시작할 때에 그 이영풍 기자께서 그 얘기했는데 이번에 사진을 봤더니만 문재인이 얼굴에 좀 손을 좀 댔더라고요. 뭐 해가지고 이게 뭐 그 쌍꺼풀하고 뭐 이런 수술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이렇게 우리 관상학으로 봤을 때 이게 영 뭐 좀 이상하게 그렇게 좀 말년운에 대해서 좀 냉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 뭐 언론 보도된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언론에, 어떤 보도가 있었죠? 일부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어허. 저는 관상학을 전혀 모릅니다. 저는 어허. 모르고 제가 굉장히 이 저 발언에 조심스러운데요. 그 일부 언론에 보도된 거 보면 그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눈인데 아하. 눈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 예. 장 PD 혹시 별짓도 안 해줘 예. 댓글에. 문재인 그 얼굴 한번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아침에 식사한 거 난 다음에 얼굴 보려고 하니까 조금 불편한 점도 없진 않은데 근데 뭔가 좀 달라졌어요. 네,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쌍수하고 뭐 하는 짓이냐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게 퇴임하고인가 얼굴에 손대서 쌍꺼풀 수술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은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 졌어요.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특히 이제 노년에는 얼굴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눈인데 세상을 보는 창이잖아요. 하면은 눈에 손을 대면은 말년운이 썩 좋지는 않다는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것 같은데 이게 사법 리스크 이거하고 또 연결되는 겁니까 이게? 뭐 모르죠. 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뭐 그냥 네. 언론 보도를 보고 네. 이런 내용도 있다고 이제 전해드리는 건데 뭐 아마 본인이 결정한 건지 아니면 뭐 주변에서 예.
권유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 참 특이합니다. 예. 뭐 굳이 뭐 쌍꺼풀 수술을 하실 필요가 있었나? 그러게요. 싶은데요. 위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쌍꺼풀 수술했네 뭐니 하고 뭐 성형 수술이 어쩌고저쩌고 해놓고 지들이 다 하고 있잖아 지금. 원래 내로남불 세력 예, 아니에요? 예, 예. 내로남불 세력. 아유 그래요. 잠깐 보고 내립시다. 얼른 지워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구를 먼저 보는가에 따라서 사실 정치적인 비중을 생각할 수가 있고 누구하고 밥을 먹는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전에는 고 노무현 대통령 봉하마을 가서 권양숙 여사한테 점심 얻어먹고 오후에야 문재인 평산마을에 갔다고 하는데 요거 순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대한민국 좌파 정당의 세력 재편을 보시면은 예. 사실 김대중 정권 이후에 탄생한 정권이 노무현 정권이잖아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문재인 세력이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세력까지 온 것인데 지금 사실 구 DJ계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은 지금 사실상 현실 정치에서는 힘을 많이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친노사모, 노사모가 이제 팬덤 정치의 원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노사모 세력들이 친문 세력으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노사모 세력의 상당 부분은 또 부산 경남을 지역적인 베이스로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수도권 호남 다 있지만 그렇죠. 대통령 했던 분이 그 부산 경남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력들이 이제 이렇게 쭉 재편하면서 이번에 사실 4.10 총선에서 이재명 세력들이 완전히 친문 세력들을 내쳐내 버렸잖아요. 그렇구나. 예. 대표적인 게 뭐 정봉주 이런 사람 아닙니까? 최고위원 될 뻔했는데 이재명이 한마디에 그냥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보면 이 권력은 아버지하고도 나눠 가지는 거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고 권력이란 건 한번 호랑이 등에 올라타는 것 같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유의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이 자들이 갑자기 왜 이렇게 서로 힘을 모으자면서 지금 정치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우리나라 좌파 정당을 지지하는 세력에게 자 봐봐, 당신이 친문 세력이든 뭐 옛날에 노사모였던 지금 친명 세력이든 간에 지금 우리 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그리고 권양숙 여사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안 계시니까 권양숙한테 가서 자 우리 이렇게 화합하고 힘을 모으는 거야 알겠지? 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재명 지금 세력의 추석 메뉴인 거죠. 와. 추석 때 되면 이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가고 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역귀성을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막 사람들이 섞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이 윤석열 정권 또는 국민의힘의 이번 추석 메뉴는 뭐냐? 문재인 일가 수사입니다. 아하. 문다의 제주도 별장 그렇네. 뭐 등등.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번에 추석에 가면 야 이거 알고 봤더니 이 문재인 일가가 완전 비리의 총집합체구만. 그렇네. 아니, 아빠, 이거 엄마, 딸까지. 비리 패밀리네. 네. 그리고 그 뒤에 뭐 정신적인 멘토였던 송기인 신부라는 사람은 어떻게 성직자가 3억 8천짜리 펜션을 가지고 있어. 별장을 가지고 있었지? 비양도 보이는 이야, 별장을. 이건 뭐야? 와. 지금 사실 저 캐톨릭 믿는 분들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어허. 이번 사건으로 지난 주말에 아니 성직자가 어떻게 제주도에 별장을 개인 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보유하게 된 거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근데 그걸 또 문다희에게 넘기면서 3억 8천을 돈을 받았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저 국민의힘 지지 세력에게는 추석 메뉴인 겁니다. 아하. 추석의 어떤 추석 그 어떤 밥상. 예. 추석 밥상의 이슈의 메뉴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여론이. 예. 여론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뭐 취재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지금 제주도 비양도 앞에 가서 그 문다희 별장 찾는다고 지난주에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 가까이 또 우리도 결국 찾았는데. 찾았어요. 저한테도 멜콩 TV 열혈 청취자분께서 제 페이스북 메신저로 그 주소하고 매매가를 딱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지어 어떤 분은 네. 그 별장을 이렇게 360도로 돌면서 멀리서 사진 찍어가지고 야, 이런 집이다. 야. 근데 이게 어떻게 3억 8천밖에 안 하냐. 네. 그 집 바로 뒤편에 바로 바다더라고요. 아하. 딱 비양도가 보이는 그러니까 예. 협재해수욕장 바로 옆에. 예, 아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추석 밥상에 오르는 아주 핵심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이 지금 굉장히 악화돼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당장 10월 중순에 이재명 공직선거법하고 위정교사 재판 1심 선고나죠. 이러니까 지금 이재명 세력과 친문재인 세력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석에 밥상에 올라갈 그 이슈 전환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 쇼잉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러니까 운동화 신고. 이게 야권 사법 리스크 3단 콤보가 있습니다. 먹어도 끝나지 않는 비리 종합 선물 세트. 첫 번째 이슈가 이재명 비리 종합 선물 세트. 두 번째 이슈가 조국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된 가족 비리 2단 콤보. 3단 콤보의 마지막 이 방점을 찍는 것이 문재인 이 비리 일가의 비리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면은 오늘 아침에 그 한겨레 신문이나 네네. 경향신문의 뭐 칼럼, 정치명 기사를 보면은 어허. 좀 황당하기 짝이 없어요. 어허. 무슨 소리냐면요. 문재인 일가의 어떤 뭐 비리 관련 의혹, 가령 예를 들자면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위가 월급을 받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사를 그렇죠. 취업을 하고 네. 또 뭐 이 별장이 등장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오로지 정치 보복이라고 몰아세우고 있어요. 오로지. 사실은 인지 여부는 다투질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못하고 이게 이제 팩트가 정확한 거는 팩트가 정확한 대로 설명을 해주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다루어야 하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 경향신문 보십시오. 오로지 이건 정치 보복이다. 이게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언론이 이거 큰일입니다. 정말.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으로밖에 안 보여? 그 팩트가 있는데. 응? 그러면 이상직이 중진공 가면서 자기 사위가 타이 이스타제 전무로 가서 월 800에 렌트비까지 하면 1,050인가 그렇게 받죠. 월 한 1,000만 원씩 예. 받아가지고 그게 지금 뇌물죄 혐의로 피의자로 명시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는 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오로지 정치 보복으로만 다 쓰냐. 그리고 한겨레 신문 오늘 기사는 그것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윤석열도 몇 년 지나면은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식의 기사를 쓴다니까요. 참. 이게 완전히 그냥 그저 협박하는 거예요. 협박이 협박. 언론이 아니고 협박이네 언론이. 이거 사실 흉기만 안 들었을 뿐이지. 이거 거의 이건 이 사회적 공기가 아니고 흉기다 이런 말씀이네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네.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거 우리나라 일부 언론이 완전히 사회의 어떤 문제를 풀어주고 하는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협박하고 있는 기사를 써내 이 양국 생산에는. 진짜 이게 뭐 사법 리스크 방탄 동맹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고 호라비 사정 과부가 아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속담도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이 최근 검찰의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에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이 전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날렸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의힘은 전 정권 적폐청산위원회로 맞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점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힘에서 좀 미흡하다. 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은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약간 뭐 부조리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들. 그럼 그건 한번 정리를 해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지난 2년 동안 좀 시원하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뭐 알고 있다시피 연필 깎는 사람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연필만 깎으면 되냐는 거예요. 지금 7년 전을 우리가 복귀해 봅시다. 문재인 정권이 2017년 5월에 집권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적폐청산위원회 가동한 겁니다. 무리하게. 청와대가 다 이거 하명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네. 언론계에도 적폐청산위원회가 공영방송 장악 문건으로 딱 구체화서 되어서 언론에 폭로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 정부의 주요 간부였던 사람들 다 찾아내가지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렇죠. 뭐 KBS, MBC, 이사 사장 다 쫓아내고 네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세력들을 그냥 그대로 심어버리고 그 자들을 통해서 평정해버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최소한도로 전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이자들이 이제 드디어 우리가 피해자다. 음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무슨 이거 아까 말씀한 그거죠. 무슨 TF를 만들자. 네, 전 정권 어?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진짜 이거 이자들은 위원회 만드는 거 되게 네. 좋아합니다. 원래 좌파들이 무슨 위원회 뭐 엄청나게 위원회 공화국을 만들어요. 아무도 원래- 책임지지 않는. 네, 원래 위원회라는 게 공산주의 소비에트 맞아요. 시절의 커미티잖아요. 커미티. 커미티는 네. 나중에 하고 나면은 누구도 책임지지 책임을 않습니다. 안 왜냐하면 져요. 원탁 테이블에 둥그렇게 앉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 홍위병 난동 끝나고 나면 누가 했는지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네네. 위원회 조직의 맹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정말 어이가 없는데요. 문재인이하고 이재명이가 만나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서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하게 하고 불안을 키우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 불안이 크다는데 공감을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공감을 한다는 것이죠? 이거 대선 불복 선언 아닙니까? 이거 둘이서? 아니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면 당선이 안 돼야 되는데 네.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친문 세력, 친명 세력, 밖에 있는 촛불 세력들이 다 공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윤석열 정권을 탄핵해야 된다. 이 소리 아닙니까?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5년마다 대통령을 바꾸는 것인데 내가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대통령이 선출이 되면 모든 국민들하고 5년짜리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일종의 계약서를 써서 5년 임기 동안 잘 하세요. 그리고 5년을 기다려줘야 되는 겁니다. 공과가 있잖아요. 지금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권 잘한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지금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네. 대공수사권 말아먹었지. 소득주도 성장해서 말아먹었지. 부동산 가격 점정부지로 올려놨지. 한미 관계 한일 관계 이 완전히 그래놓고 우리 5년 동안 기다리잖아요. 네. 그 계약서를 쓴 국민들이. 근데 지금 아직 3년도 안 된 아직 임기가 한 3년이나 남은 정권에 대해서 탄핵해야 된다면서 아스팔트로 뛰쳐나가고 탄핵해야 된다면서 탄핵안 발의하고 이게 제대로 된 세력이냐고. 응?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라고 뒷담화나 치고 참 지금 이 어이가 대한민국 정치판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참 오죽했으면은 제가 어제 제 개인 방송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래도 제주 해군기지 만들고 강정기지. 한미 FTA 체결하라고 시키고 음흠. 자기 진영에서 그렇게 비난을 받았지만 최소한도로 노무현은 국익은 생각하는 네. 여지는 있었다고요. 제가 이 친문 세력, 친명 세력이 워낙 이 깽판을 치니까 참 노무현 전 정권의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할 줄 진짜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랬고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그 주말에 최근에 제주도에 그 중국 사람들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뉴스가 지금 크게 났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큰 이 그 관광 유람선이 들어오는데 어디로 들어오는지 아시죠? 강정마을에 그때 만들어 놓은 군 민강 항구로 들어옵니다. 수만 명. 그걸로 해서 지금 그 제주도 관광객이 이 코로나 이전으로 지금 돌아갈 만큼 굉장히 많이 크다고 하는데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얘기 있습니다만 좌측 깜빡이 뜨고 우측으로 우회전했다라고 하듯이 한미 FTA 그리고 또 또 중동에 대한 그 국군 파견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익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한 게 있지만 문재인이라든가 지금의 이재명은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만을 위한 북한만을 위한 그런 정책을 해가지고 나라 말아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 이 세력들의 족보를 쭉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면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자리만 유지하면 된다고 했던 구한말의 노론 세력하고 비슷해요, 이게. 아주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 세상은 지금 겁나게 돌아가는데 혼자 한반도 비좁은 한반도에 앉아서 한반도 천동설이라고 주장이나 했던 그 노론 세력. 나라 망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 망하니까 그 조선시대 백성들이 그 생 고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데는 별로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 세력하고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만든 게 국권 뺏기고 일본 국적 가지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반성은 없이 일본 국적이니 뭐니 그걸 논쟁한다는 게 얼마나
어이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주말에 어떤 쇼츠를 보니까 네.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그 이제 대정부 질의하는데 앉아 있는데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또 그걸 또 묻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저 그 장관의 부모님은 일제시대 국적이 뭐였냐니까. 아니 그거 공부 좀 하시라고. 그 의원님 저 부모님도 연배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을 수 있는데, 그럼 의원님 저 부모님은 국적이 뭐냐 이러니까 조선이요. 이러더라고. 참. 야, 제가 그걸 보고 정말 혼자 정신승리한다. 그렇죠. 결국 법적으로 조금만 공부를 해도 결국은 조선 시대를 정원을 구하고 고종이 대한제국을 만들었잖아요. 대한제국이 있는데 대한제국이 결국 그때 이완용이 하고 해가지고 1910년에 을사늑약해가지고 국권 넘겨줬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2019년입니까? 뭐 해가지고 다 그냥 다 홀라당 다 뺏기고 그러다가 사실은 1919년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으면서 그게 결국 1945년에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핵이 떨어지면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가 이제 1948년에 전 국민 어떻게 보면은 총선을 통해 가지고 민주공화제를 그렇죠. 주권과 국민과 또 영토를 가진 땅이 대한민국의 말 그대로 대한제국도 조선도 아닌 대한민국의 건국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게 사실은 또 우리가 또 이 추석을 앞두고 네. 원래 추석 때 이렇게 친척들끼리 모이면 뭐 조상님들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예. 정말 이 말 나온 김에 정말 말씀을 드리면은 한일 합방할 때 그 내용 있잖아요. 그 읽어보면 기가 찹니다. 거기에 조선 백성들을 어떻게 위한다는 소리 하나도 없어요. 그거 보면은 뭐 고종 임금 뭐 그리고 그 저 왕족들 그리고 주요 대신들 그렇죠. 생활비를 어떻게 준다. 그렇죠. 거처를 어떻게 마련해 준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민으로서 일본 천황의 어떻게 보면 공후백자남 귀족으로 해주는 그런 자리 만드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예. 그러면서 자기 부모가 저 일제시대 국적이 조선이었다고? 이야 정말 그 민주당 국회의원 정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신세계가 역사의식이 말이죠. 없는 거죠. 우리 최면 말씀하셨지만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개인의 인권이 다 보장되는 권리가 소중히 존중받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려고 생각해야지. 조선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 참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탄핵대책위원회 만든다고 하면서 이 21세기 정말 선진 대한민국 하에서 지들이 오히려 거꾸로 대한민국을 전복하려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을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탄핵을 해가지고 계엄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불안하겠다는 이런 정신세계 이거 도대체 제정신인 겁니까 아니, 이게? 아직까지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자기 개인 유튜브에서 아직도 계엄 가능하다고. 또 얘기. 국회의원들을 군대가 와서 잡아간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정신세계가 어떻게 형성된 사람입니까? 그 형이 자기 형 김민웅 밖에 나가서 촛불을 세력하고 집회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탄핵 뭐 대책위원회인가 대장하고 있죠 거기가. 맞습니다. 이거 이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으면은 정말 이 국회 해산해야 될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국회 해산을 지금 못하게 돼 있지만. 정말 결국 그 야권이 정치 세력화해가지고 검찰 수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그런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결국 이런 거죠. 명색이 야당 대표 170석 규모를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야당 대표를 그 사법부 재판부가 구속시키면 안 돼. 또는 벌금형 이상 때리면 안 돼. 100만 원 이상 하면 안 돼. 이거 지금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압박. 삼권 분립을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위기 상황이냐. 선출된 권력인 입법부가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행정부 권력을 엄청나게 침해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는 사법부 권한까지 침해하려고 하는 그 꼼수입니다,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거 우리가 다 경험했어요. 인류사에서 보면 나치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투표로 해서 자기들이 다수당이 되니까 총통제 만들어가지고 독재하게 되고. 야. 그래서 저는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립서비스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유권자의 뜻은 항상 옳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권자의 뜻이 때로는 맞지 않을 때도 있다. 그렇죠. 투표를 잘못할 때도 있는 거죠. 지난 4.10 총선은 제가 그런 면에서 이건 뭔가 표심이 이상하게 갔다. 그래서 민주당에게 과도한 표를 몰아줬다. 물론 이 제도상의 문제도 있어요. 전체적인 그렇죠. 예. 표 총량으로 보면 그게 차이 나지 않는데 차이는 없죠. 소선거구제이기 네. 때문에 한 표라도 많은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민주당 세력으로 하여금 오판하게 만들었다. 너무 교만하고 거만하게 만들어버렸다. 지금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가 산으로 간다 지금. 이런 지금 위험 신호가 경고등이 깜빡깜빡 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뭐 지들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면서 찾아가 가지고 뭐 위하는 척하고 그러니까 뭐 당이 같이 해줘서 고맙네 이런 애소리 하고 있는데 결국 공천 경쟁에서 비명 행사, 친명 횡재했던 이 친문, 친명 두 세력 나중에 실제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은 갈등하면서 갈라지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원래 이 두 세력이 뭐 이 두 세력이 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 4.10 총선 민주당 공천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하. 양문석, 김준혁 이렇게 하자가 엄청나게 많은 이런 자들을 이재명 세력이 눈도 깜딱 안 하고 그냥 공천 줘버리잖아요. 근데 친문 세력들은 다 떨어뜨려버리고. 근데 이 사이가 좋겠어요? 근데 그 수면 밑에는 엄청난 갈등 관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는 일단 소나기는 피해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소나기는 피해보자. 10월 달에 분명히 폭탄이 떨어질 텐데 이 소나기만 일단 피하자. 그리고 연말까지는 이렇게 가자. 그 연말 이후가 되면은 또 각자 살 길을 찾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이재명계 계열의 정치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뭐 김부겸, 김동연 뭐 등등등. 그렇죠. 그죠? 뭐 그렇습니다. 또 연말 되면은 또 누가 들어옵니까? 김경수가 들어옵니다. 김경수. 이른바 신삼김 시대라고 네, 신삼김 하는 시대. 예, 신삼김 시대로 김경수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김동연 그리고 또 김부겸 물론 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문이 많습니다만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잠재적인 민주당 잠룡들이 결국 현재로서는 이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를 연결고리로 해서 이 결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사법 리스크는 각각 다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각자 한쪽에 사법 리스크가 터지면 그걸 빌미로 당권을 가지고 오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죠. 분석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뻔한 정치 쇼를 이렇게 주말에 한 거예요. 뻔한 정치 쇼를. 그렇습니다. 야, 그래요. 오늘 뭐 특별히 우리 이영풍 기자님이 오셔서 그런지 전 세계 전국에서 우리 멜콩 TV 슈퍼챗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지사 김동연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경기도에 참 사실 지난번 지방선거에 아깝게 국민의힘 후보가 떨어졌죠. 결국 김은혜 후보가 아깝게. 예, 김은혜가 결국 뭐 특정 누구를 뭐 탓하긴 그렇습니다만 결국 후보 사퇴를 하지 않고 하면서 제 기억에 3,000표인가 5,000표인가 정도 차이로 그래요. 해서 그 후보하고 단일화만 됐으면은 예, 예. 김은혜 후보가 경기도지사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지 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서울에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이 버티고 있고 그러면서 서울에서는 비교적 선방을 했는 반면에 지난 4.10 총선에서 경기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그런 이게 지사가 누군지에 따라서 이게 상당히 영향이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 공개적으로 이재명 표 전 국민 25만 명 지원법 반대 뜻을 밝히면서 이재명에게 반기를 들었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김동연 지사가 예. 그나마 민주당 세력에서 제정신인 사람 중에 예, 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네.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25만 원을 전 국민에게 뿌리면 13조 원의 현찰이 돌아다니게 되는 건데 이거 인플레이션 납니다. 이거. 그렇죠. 인플레이션 납니다. 이게 통화량이라는 게요. 그냥
25만 원, 13조만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승수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통화의 승수 효과. 쫙 그냥 그래서 인플레이션 납니다. 분명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김동연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이재명하고 다른 색깔을 내기 위해서 이재명은 너무 포퓰리즘이다. 아하. 절제된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이 필요하다. 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만 보면 김동연 조금 뭔가 신뢰가 가는데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렇죠. 결국 그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김동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3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만큼 한 13조라는 돈이 국민의 다른 삶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데 그 사업은 하나도 못하지 않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전 국민한테 효용도 없는 13조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히 지난번 문재인 때 코로나 지원금이라고 하면서 전 국민들한테 수십조를 뿌렸는데 그에 따른 효과도 없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이후에 물가 상승에 압박이 된 거죠. 예. 압박이 된 것이고 지금 이제 그 김동연 지사의 이야기는 이렇게 마구 뿌릴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된다. 지금 형편이 굉장히 급한 사람들 이런 분들을 위한 선별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고 지금 뭐 댓글에도 그분 뭐 남기시지만은 지금 이재명 그 당 대표가 그동안 성남시장 시절부터 해왔던 그 패턴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그 상품권 또 만드는 브로커 회사가 또 이거 좀 떼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누가 하느냐 이거 누가? 그 좌파 세력들이 다 절비한데. 그렇죠. 그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이건 너무 꼼수의 대마왕이다 이거예요. 그 거래 비용 그러니까 그거 만들고 카드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만 1,000억이 넘게 든다고요. 그 돈을 누가 먹느냐 이거죠. 다 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까지 오는 과정에 이재명이라는 정치꾼의 그 기술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곳곳에 저수지를 파놓는 어떤 이런 기술. 그렇죠. 그래서 그 세력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지지 세력인 것입니다. 근데 그 저수지에 물이 고갈되면은 다 살 길 찾아서 헤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도 그 저수지, 그 트렌치, 그 진지들이 남아 있고 거기에 젖줄을 공급하는 것이 민주당 이 좌파의 이와 같은 무도한 어떤 계획 아니겠습니까? 저 나오네요. 코나아이. 맞습니다. 코나아이가 대표적인 게 아닙니까? 1.1%만 떼면 거기 거의 한 1,300억 정도 된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돈이 어디로 가냐고요. 그 돈이. 차라리 현찰을 줘. 현찰. 그냥 깔끔하게. 그렇죠.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지역화폐 하면은 바로 깡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없는 사람들 그 지역화폐 써야 되는데 그거 10% 할인해서 25만 원이 2만 5천 원 떼고 자기 돈으로 해서 손에 내가 한 23만 원 쥐고 내가 뭘 하려고 하지. 그러면 10% 먹은 애들은 나라에다가 주면서 지 손으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10%에 되는 그 세금을 지 인마이 포켓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인마이 포켓하는 거죠. 그러니까 13조라고 하면은 10% 할인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1조 3천억인가가 누군가의 뒷구녕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거죠. 이게 거래 비용으로서의 1,300억이 문제가 아니고 깡 해버리면 수천억에 해당하는 돈이 세금이 특정 어떻게 보면 카드 깡 업자들의 뒷구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어이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지난번에 그 다 거잖아요. 보도가 되었지만 코나이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데 그 소위 말해서 운동권 경력이 있는 좌파 세력들이 그런 회사에 많이 인발부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업들만 찾아다니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뜯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세금 내고 했던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그 피땀이 묻은 돈이 왜 그런 세력에게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런 구조를 만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면서 딱 찍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서 정보가 제일 많은 사람입니다. 이분의 입에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나온 것은 반국가 세력이 어디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가장 높은 산에서 보고 있잖아요.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가. 정보를 다 매일 들을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세력들이 있다. 지금 국정원 같은 경우도 대공수사권 그러니까 간첩을 잡지는 못하지만은 간첩 관련 정보는 수집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공유되지 않겠어요? 우리 일반인들은 모르는?
그럼 대통령 눈에는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사실 우리 최재형 같은 저런 자도 사실은 지금 워킹 스파이 같은데 돌아다니는 반국가 세력이에요, 저거. 근데 지금 구속 수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이제 고발이 들어가서 조사는 하겠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런 어떤 그 현찰을 마구 뭐 지역사랑 화폐권 형태로 뿌려대는 이런 행태는 중단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김동연 이야기 잘한 거죠. 그렇죠. 결국 그 김동연도 기재부 공무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살림을 해본 사람으로서 도저히 다른 건 몰라도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서 이와 같은 25만 원 현금 살포법을 당론으로 했다 하더라도 김동연이 도저히 차마 이거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와 관련되는 그런 큰 담론의 어떤 그렇죠. 부딪힘이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경제 정책, 특히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같은 것은 좌파 정부가 집권하든 우파 정부가 집권하든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국민 생활 복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뭐 좌파가 잡든 우파가 잡든 약간의 통화 정책에 뭐 그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거는 좌파 정책이 아니고 이건 거의 그 베네수엘라 정책입니다. 그렇죠. 예. 베네수엘라 특급 열차 타는 정책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하는 김동연 지금 지사의 말은 한번 들어볼 만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근데 이제 봤더니만 저도 이번에 오늘 봤더니만 이런 25만 원 현금 살포법과 관련한 것뿐만 아니고 김동연과 이재명이 경기도를 남도 북도로 분리하는 이 정책, 특히 김동연은 이번에 그 경기 남도 북도를 갈라서 분도를 하자라는데 적극적으로 공약을 했었던 반면에 이재명은 이렇게 분리해버리면은 서로 이게 갈등하다가 경기 북도 같은 경우에 재정적 어떤 그 대책 없이 갈라버리면은 경기 북도가 아니고 강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서 그 반대하면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도 서로 둘이 싸웠다고 하는데 이것도 뭡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재명은 본인이 다음 차기 대권 주자라고 이제 예. 본인은 이렇게 상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 행정 구조를 개편하고 싶지 않은 거죠. 하지만 김동연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경기도 표심이라는 게 대충 보시면은 북동 쪽이 보수표가 많습니다. 아하. 서남 쪽이 좌파표가 많습니다. 이건 경향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투표에서 국회의원들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북동 쪽이 우파 성향의 표가 많아요. 네. 그리고 북동 쪽이라면 휴전선을 그렇죠. 마주 접경지대에 보거든요. 가까운. 접경지대. 네네. 거기는 아무래도 안보관이나 이런 이슈가, 것들이 예. 굉장히 우파 성향이 높습니다. 근데 서남 쪽은 또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접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새로운 어떤 뭐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약간 이재명하고 차별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발로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친명과 친문 수사와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그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에 관한 문제에서 지금 민주당의 주류, 그러니까 친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동연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받아 이게 말이 돼 하면서 지금 분노의 글을 지금 페이스북에 쓰고 있다는데 이 또한 친문과 친명 분할의 그 분열의 씨앗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류는 친명 세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동연이나 뭐 김경수나 김부겸은 비주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년 남은 이 대선을 앞두고 그 안에서 세력이 막 이합집산하고 각계약진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이재명 독주 체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김두관부터 부산 경남 저 남해 지역의 김두관 이 출신 지역을 보면요. 진주의 김경수, 대구의 김부겸 그리고 경기도의 김동연까지 이렇게 세력이 분화하는 거죠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 있으면서 이재명 독주 일당 완전히 그 1인 독주하는 이 민주당 세력에 대한 경고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비교적 합리적인 목소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그 4월 10일 총선을 기점으로
이게 일극 체제, 이재명 일극 체제가 되면서 어떤 뭐 너무 쏠림이 있었는데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포스트 이재명을 노리고 내가 이 당연하죠. 민주당의 대빵이 될 거야. 이런 어떤 시도들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런 게 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제정신이면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예. 그 당장 10월 중순에 그 위중교사나 공직선거법 재판 결과 당선 취소형에 해당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온다든지 예를 들면 구속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혼자만 당선 취소되고 뭐 피선거권이 5년 제한되는 게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국고보조금 430억 내놔야 됩니다. 그럼 민주당 자체가 지금 여의도 당사를 판다든지 홀라당 지금 폭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더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지난 4.10 총선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그 공천 받으려고 했던 그 세력들이 참 어떻게 보면 비겁하기 짝이 없어요. 이재명에게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공천 쫙 그거 하나 지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대구 민주당 시당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이하고 동갑인데 이재명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고. 참 참 큰일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까 그 이재명을 비롯한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문재인 또 그러고 봉하마을과 또 이런 데를 가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정치적 지주로 받들어지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모습 하나도 없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은 아니, 최근에 그 김대중 서울의 동교동 사저 예. 그 아들이 팔았잖아요. 하나무트 민간업자한테. 100억에. 그죠? 그리고 그거를 다시 뭐 소위 말해서 국고 보조금이나 어떤 공적인 재원으로 다시 그 문화적인 유적지로 만들자고 그런 헛소리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 나서는 사람 몇 명 있습니까? 그리고 잠시 이슈됐다가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쇼. 예.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아요.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생각만 안 하면 좌우파 건전하게 정치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은 지켜야죠. 기본. 자신들의 그 계보, 족보 그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지금 김대중 정신 뭐 지금 관심 있습니까? 오로지 지금 자기 금배지 그 자리 유지하려고 예. 국익이 뭔지 대한민국의 국가 이해관계가 뭔지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그 자리 하나만 지금 지키려고 저 부산 뜨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죠. 부산을 떤다. 아, 정확한 말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렇습니다. 벌써 9시 5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아까 처음에 시작했습니다만 이번 추석을 맞아서 이제 30만 명 되기 바로 직전입니다. 29만 5천 명을 지금 우리 멸콩 TV가 넘어가고 있는데요. 또 저희 최진영의 뉴스 라이브 감사의 마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께서 우리 멸콩 TV에 주라고 저에게 보내온 이 윤석열 부부 이 선물을 나누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댓글에 보면 나와 있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 추석 선물을 멸콩 TV 애청자분들께 드리는 이벤트 진행합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그동안 열심히 저희 프로그램을 지지해 주신 분들께 또 감사드리는 이벤트인데요. 제 개인적으로 업무로 쓰는 전화번호를 올려놨습니다. 010-7326-6755 7326-6755로 본인 유튜브 아이디를 캡처한 사진과 함께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그러시면은 그 중에 저희가 엄선해서 또 보내드리고 저희한테 문자 보내주시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지금 준비한 것이 이 잼, 고추장 그리고 또 핸드크림 그리고 또 윤 대통령께 아마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고르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손수건? 예, 손수건도 있습니다. 요거 일단 5분께 드리고 저희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한테는 요거 외에 제 최진영의 쓴소리 바른소리 책도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아낌없이 드리는 멸콩TV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성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굿즈는 보니까
이 봉황 문양이 다 있어요. 아. 특히 이 손수건도 보면은 음흠. 요 모서리에 야. 봉황 그 문양이 있습니다. 오호. 여기 보면은 아, 이게 청와대 거란 게, 예, 아, 예. 역시 이게 역시, 봉황 문양이 있습니다. 오, 그렇구나. 이게 좀 없으면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서. 이게 없으면 의미가 가짜지? 없죠. 이게 없으면 짜갑니다. 그렇구나. 예. 봉황 문양이 봉황. 있고. 오, 좋아요, 좋아, 좋아. 이 손수건도 디자인이 상당히 아, 좀 세련된 그렇네요. 것 같습니다. 그 이 손수건 문양이 스티커도 아마 들어있었었는데 우리나라 전통 문양 같은 것들을 네. 이쁘게 모아놓은 해가지고 거. 그렇죠. 이게 줄타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상모놀이 이런 것들 다 여기 했으니까 이제 무하고 봉황 예. 문양이 있죠. 이게 예, 예. 대한민국 대통령 상징이죠. 자스민님 손수건 받고 싶다. 알겠습니다. 제가 저한테 문자 꼭 남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저희 집에도 이게 한 개 아마 있었는 것 같은데 하나 또 손 안 대고 하는 게 풀어가지고 제가 했는데 손수건 저희 집에 하나 더 있으니까요. 제가 그것까지 해가지고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예, 예. 오, 의외로 손수건에 대해서 이게 이게 애정이 다 깊으신 것 우리 같은데 제가 여성분들은. 손수건 집에 있는 것까지 다 가지고 와서 어쨌든 무조건 문자 날려주십시오. 제가 집에 책도 많고요. 팍팍 제가 해가지고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찾아가지고 저희 회사를 통해서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골프 여신님은 정말 너무너무 그 애정하는 애청자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문자를 보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너무 감사하고요. 드디어 지금 9시 59분, 10시로 지금 넘어가는 길목입니다. 마지막 이슈. 이번에는, 아마, 제가 이거 윤 대통령께서 보내주신 카드인데 밑에 항상 제가 보면은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근데 제가 기억에 문재인 때도 보냈는데 문재인 때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대통령 부부가 아니고 대통령 문재인 김정숙 썼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김정숙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뽑았나 했는데 여기는 대통령 부부 윤석열, 김건희 이렇게 됐더라고요. 역시 기본이 갖춰진. 그리고 또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글씨에는 인격이 다 나타나요. 윤 대통령께서 아주 이게 글씨를 또박또박 쓰시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잘 이렇게 정리됐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보면은 여성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히 남성적인 느낌이 들어요. 글씨가. 사실 김건희 여사는 쿨한 언니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있다고 하잖아요. 걸크러쉬하는 예. 글씨에도 그런 게 다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멸콩TV 애청자 이벤트를 하니까 많이 지금 또 참여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마지막 이슈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만장일치로 15명 중에 1명 그 출석 안 하신 분 빼고 14명이 만장일치로 명품백 불기소를 권고했다라는 이슈를 하는데요. 그 내용 한번 소개를 해 주시죠. 저는 사실은 이것도 오늘 아침에 쭉 조간신문을 보면요. 한겨레 경향이 심각합니다. 문제가. 뭐냐니까 봐주기 수사 심의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봐줄 수가 없는 것이 그 수사심의위원들이 한 250명쯤 돼요. 풀이. 거기서 무작위로 15명을 뽑아내는 겁니다. 어허. 무작위로. 우리 저 왜 로또 추첨할 때 어허. 공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허. 그 K사에서 공이 돌아가잖아요. 어허. 거기서 하나가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15명이 나왔다고요. 그래서 250명의 어? 15명 그것도 지금 한 게 아니고 문재인 때 만들었는 그러니까. 지명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걸 주말에 기사를 보면서 야, 오직했으면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김건희 여사 이 수사 이거 이야기 안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 기소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최재형이라는 자의 그 함정 몰카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하고 짜고. 그러니까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조차도 이거 입하고 안 돼 이거. 이런 걸 가지고 저 대통령 영부인 괴롭히고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뭐 그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출석을 안 하신 것 같은데 14명이 전부 다 불기소. 그럼 뭐 결론은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겨레 오늘 경향신문은 봐주기 했다고 네. 아니 그럼 어떻게 그걸 봐줘요? 250명 중에 무작위로 추첨해서 15명 나온 그 14명 모두가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어떻게 봐줘요 그걸? 이 팩트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예. 그 기사를 읽는 한겨레 경향신문 기사를 읽는 그 독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또 그러니까요. 봐줬군. 예. 이런 게 여론 조작 아닙니까? 음흠. 이런 게 여론 조작이죠. 그렇죠. 되게 웃긴 게 지금 그 쿠치 천님 했듯이 공수처도 지들이 만들었어. 그리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지들이 만들었어. 그리고 지들이 선임했던 인간들이야. 그런데 그걸 또 못 믿는데. 그게 그 중국 문화대혁명 시기에 했던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예. 야, 이 벌레가 많아 이러니까 벌레를 잡으려면 어떻게 하지? 참새가 너무 많아서 농작물 수확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야, 참새 다 잡아. 그 참새를 다 잡았어요. 그때 중국 소위 말해서 그자들의 표현을 하는 인민이죠. 인민들이 전부 참새 잡는다고 그냥 참새를 완전히 그냥 막 도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벌레가 많이 생기네. 벌레가 많이 생겨가지고 메뚜기가 또 이거 창궐 해가지고 결국은 농작물이 수확이 그냥 폭망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굶어 죽은 거 아닙니까? 아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들이 공수처 만들고 자기들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만들어 놓고 그걸 또 못 믿겠다고 그럼 또 특검해야 되나? 그럼 특검 못 믿으면 또 특별 검사를 특검하는 특검을 또 만들어야 되나? 그러니까 결국은 이 또한 이걸 불복해 가지고 특검으로 가기 위한 전략 아닙니까? 그거 어떻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뭐. 예. 그러니까 오로지 그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오로지 특검하고 탄핵 발의하고 이러다가 이제 몇 년 다 흘러가 버리는 거죠. 예. 결국 지들은 문재인에 대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정치 공작이다라고 하고 지금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탈탈 털어가지고 결과를 검찰에서도 내고 지들이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했는데도 그것도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특검하겠다는 건 도대체 무슨 세계관인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같이 공존할 수 없는 세력이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가 보장하고 만들어 왔던 이 어떤 시스템, 그 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하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이 소중하게 수십 년간 만들어 온 이런 시스템, 일부는 또 자기들이 만들었잖아. 이것까지 못 믿겠다 하면 이 대한민국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그 이영풍 기자께서 얘기했던 게 이 사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제거하자 네 가지 해로운 것을 해서 제4해라는 것이 있는데 칼로 보면은 제일 밑에 쥐를 죽이자. 두 번째가 참새를 죽이자. 세 번째가 파리를 죽이자. 네 번째가 이게 그 모기 아닙니까? 모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잠자리 같기도 한데 특히 아까 지금 이영풍 기자께서 얘기했는 것이 저게 참새가 와가지고 농작물 다 잡아먹는다라고 하고 저거 죽여라 했어서 참새를 다 잡아먹더니만 결국 그러니까 메뚜기를 얘네가 다 잡아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로운 건데 그거를 다 죽여라라고 그렇게 지령을 내리니까 이 참새 다 죽이니까 결국 메뚜기가 창궐을 해가지고 메뚜기가 그 많은 곡식 다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수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지들이 만들어 놓고 기본적으로 이번 주말에 그런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중국에 요번에 그 태풍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피해가 많았는데 그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은 이 무더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인공 강우를 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움직이는 주요 세력들이 기본적인 사상이 그게 있습니다. 인간 개조론이 가능하다. 인간을 로봇처럼 고쳐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자들이 문화 대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세력들이거든요. 그런 세력들의 머릿속에는 천부 인권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부여한 인간의 고유한 어떤 권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비슷한 유의 사상 체계, 이데올로기를 가진 자들이 바로 이러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참, 이게 수사심의위원회도 만장일치로 명품백을 어떻게 보면 불기소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국방부 수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도 수사심의위원회에 좀 한 번씩 가보면은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변호사들도 아주 다양하게 오셔요. 그럼 거기에서 저는 지난번에 했을 때 결국 결론을 못 내리고
그 서로 의견이 비슷하게 돼가지고 결론을 못 내는데 이게 만장일치란 것은 좌파 우파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이 이건 적어도 죄형 법정수 이상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건 그 말은 뭐냐면은 또다시 특검을 만들어 가지고 특검 수사를 해본다 해도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란 소리거든요. 그런데 혹세무민하면서 여기에서 여론으로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기승절 김건희로 가려고 하는 그 전략을 여기에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 촛불 행동이라든지 이런 세력들이 지금 우리가 지난 2년을 복귀해 보면 좌파 세력들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장 주요한 타깃, 주요한 먹잇감으로 김건희 여사를 찍은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이라는 같은 저런 반국가 세력이 김건희 여사에게 접근해서 그 파우치 투척 사건도 일으키고 그것도 몰카로 찍어가지고 서울의 소리하고 합작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걸 공격하잖아요. 그렇죠. 악마화죠 계속. 이건 너무 과도하기 이를 데 없는 줄리 어디 갔습니까? 줄리. 네. 줄리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그 어떤 이미지를 대국민 이미지를 계속 추락시키고 이걸 또 여론조사 기관이 받아서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 있잖아요. 또 뭐 여론 지지율이 어쩌구니 하면서 아니 집권한 그 초기 첫날부터 여론조사 안 좋다고 결과가 안 좋다고 지금까지 떠들어대는 이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이 너무나도 국내 정치적으로는 너무나도 데미지를 입는 과정에서 그렇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 지금 외교를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뭐 인선하는 것도 보면 그렇고 정책들도 한번 결정한 것은 뚝심 있게 밀고 가잖아요. 이걸 우리가 잘 믿고 지켜봐 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이게 프레임 전쟁인데요. 지금 그 좌파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김건희 여사 명품 파우치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란 게 드러난 것이고 그럼 결국 이거는 이른바 최재형 목사 호소인의 함정 무고 사건 아니냐. 당연하죠. 이거를 지금까지 뭐 여성과 관련돼서는 피해자 여성 홍길순이법 이게 아니고 그 가해자를 이름을 해가지고 그 사건으로 해서 바꿔서 불러 하듯이 이번 사건도 이거를 최재형 목사 함정 무고 사건으로 프레임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가야죠. 명예훼손으로 예. 이건 엄중하게 다스려야 되고 예. 좌파 세력들이 우파 세력의 어떤 균열을 내는 공식이 이미 박근혜 정권 탄핵 때부터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여성들을 공격해요. 그리고 성적인 문제를 또 집중합니다. 그리고 뭐 명품 이런 식으로 해서 대중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게 프레임을 짜요. 그게 지금 보세요. 박근혜 정권 탄핵할 때도 소공동 뭐 특급 호텔에 가서 정윤회를 만났다는 둥, 무속인들과 뭐 구슬했다는 둥, 뭐 청와대 안에서 무슨 비아그라인가 뭐가 발견됐다는 둥, 침대가 2개 있다는 둥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전후 관계를 잘 모르는 또 맥락을 잘 모르는 대중들이 들었을 때는 이거 완전히 도덕적으로 타락한 정권이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짠다는 거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근데 이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야 이건 해도 너무하다. 그만해라. 그 결론을 내준 겁니다. 많이 묻다 아이가 이제 좀 그만해라 좀. 예, 예. 정말 야비한 프레임인 것 정말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10시 11분을 지나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이슈는 대략 정리할까 하는데요. 사실 북한에서 또 계속해서 똥풍선 계속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더 이상 똥풍선을 안 보낸다고 합니다. 왜인지 아시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똥풍선을 보내니까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수거해서 그 분열을 잘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가축들에게 뭘 먹이고 있고 도대체 뭘 먹여가지고 저렇게 삐쩍 마른 가축이 있는지까지 분석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 똥물을 담은 거를 안 보낸대요. 그럼 쥐들 건강 상태에 닿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만 찢어가지고 거기에 플라스틱 이런 거를 넣어서 지금 보내고 있는데 다만 본질적으로는 그것을 우리나라에 그걸 계속 보내면서 언젠가는 위치를 탁탁 정해서 투척할 수 있는 그거를 실험한다는 그런 느낌도 강하게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정말 우리나라
국방부와 또 국정원 또 경찰이 눈에 불을 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우리가 흔들림 없이 또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굳건한 모습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이 기자님 또 우리 오늘 월요일 마무리하시면서 한번 좋은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추석 밥상에 가족들, 친지들 만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를 놓고 대화도 많이 나누시고 담소를 많이 나누실 텐데 이번 추석 밥상의 제1번 이슈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가 안보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려는 반국가 세력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그 말씀을 하셨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이런 일들을 보면은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김건희 여사 이슈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이 멸콩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정치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친지들을 만났을 때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멸콩 TV 플랫폼이 소중한 우리 정보 공유도 하지만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플랫폼이거든요. 여기에서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들을 주변에 이번 추석 밥상에서 많이 설파를 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다가오는 추석입니다. 또 우리 뭐 정치 얘기하면은 또 서로 얼굴 붉히긴 합니다만 준비돼 있을 때는 헛소리 할 때 그냥 한 방 딱 먹일 수 있는 그런 카운터 펀치 저희가 다 준비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멸콩 TV 섭취하면은 당신의 오늘은 어제보다 훨씬 스마트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애국기업 우리 멸콩 TV를 항상 후원해 주시는 환신골드 광고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네, 멸콩 TV 라이브 9월달 되면서 저도 어제 밤에 밤 10시나 돼가지고 따뜻한 이 오뎅하고 오뎅 국물 먹으니까 시원하고 속이 이제 따끈따끈해지더라고요. 그동안 참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멸콩 TV 멸치와 콩나물국 잘 우려내가지고 아침에 복용을 하면은 건강해집니다. 정신이 건강해지고 육체가 튼튼해집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보는 방송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바쁜 시간에 또 멸콩TV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문자 많이 보내주셨죠? 제가 확인하고 또 일일이 또 선물 보내드리는 작은 어떤 기념이 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우리 이영풍 기자님 감사하고요. 함께 해주신 전 세계에 계신 멸콩TV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